네, 안녕하십니까. 로아 ENC의 이태문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예전에 용역을 진행했던 그런 과제 중심으로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그 내용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상수간 부단수 천공 시 발생한 쿠폰 스프링백 규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해석은 이제 비선형 해석에 해당되고, 비선형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그 접촉, 그다음에 재료 비선형, 기하 비선형이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해석은 그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의 이제 해석입니다. 먼저 이 해석을 진행하기 앞서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단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단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인관이 있습니다. 메인관이 이렇게 메인관이 있는데, 이 메인관으로 이제 유체가 이제 흘러가게 되죠. 유체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메인관으로 흘러가는 물을 내가 다른 지역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얘를 이제 하려면 이쪽 요 브랜치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앞쪽에다가 단수를 치고 여기를 막고, 그러니까 유체에 흐르는 걸 막고, 그 상태로 여기를 용접을 해갖고 뚫어서 얘를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얘를 이제 부단수를 하게 되면 이 하류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물을 이 공사가 다 완료될 때까지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럼 굉장히 불편한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이거를 공사할 때 단수를 하지 말고 물은 계속 흘러가는 상태로 브랜치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 방법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는 이런 기준들이 잡혀 있어갖고 요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 그러니까 요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엔지니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제 아이디어로 나온 건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부단수를 치고 이걸 연결을 할까 굉장히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이제 단수를 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또 더 좋은 아이디어로 요거를 부단수를 하고 브랜치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죠. 제가 이제 이건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요거를 이제 부단수, 단수를 하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요 흘러가는 그 메인관이 있어요. 메인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파이프를 감쌉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감싸요. 이렇게 감싸고, 이 상태는 단수를 한 상태가 아니죠. 그 상태에서 얘를 용접을 해요. 용접을. 자, 그러면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 메인관에 얘보다 더 큰 조금 더 큰 이렇게 관을 이렇게 감싸죠. 그 감싼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감싸고 여기는 이제 용접을 해요. 용접을 합니다. 이렇게 감싸고, 여기 이제 empty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밸브가 연결될 수 있게끔 플랜지를 이렇게 장착을 해요. 이 상태로. 그럼 이 상태는 이제 이 브랜치 안에 있는 이 메인관에 있는 유체가 흘러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럼 흘러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용접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요런 이제 그 플랜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요 플랜지에다가 또 다시 이제 뭐냐면 슬라이딩 도어를 할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여기 있던 문이 이렇게 열릴 수 있고 닫힐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여기다 연결을 시켜요. 아직까지도 얘는 지금 여기 있는
그 유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죠. 유체는 계속 흘러가는 상태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천공기를 달아요. 천공기라면 말 그대로 이제 드릴을 뚫는 그런 기계죠. 천공기를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해요. 천공기를 여기다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 천공기를 장착을 한 다음에 이 천공기 안에는 드릴이 있어요. 드릴. 근데 이 드릴은 어떤 드릴이냐면 요런 형태의 드럼형 드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렇게 톱니. 그다음에 얘가 이제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도어를 열고 얘가 더 내려가서 얘가 좀 너무 크게 그렸는데 이 안에 쭉 내려가서 얘를 갈아요. 그럼 이 상태는 다 밀폐된 공간이죠. 그럼 얘를 이제 갈면 얘를 갈아서 얘를 딱 따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관을 이렇게 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딴 거를 이제 뭐라고 하면 이걸 쿠폰이라고 합니다. 요 쿠폰이 요 드럼에 이제 딱 걸리겠죠. 이렇게 드럼에 딱 걸리겠죠. 드럼에 딱 걸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쿠폰을 딱 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봤을 때 단면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원통에서 얘가 떨어지는 순간 얘는 이렇게 복원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복원되려고 하면서 이 드럼을 건드는 거예요. 드럼을 건드려 갖고 이 드럼이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자,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천공기를 들어서 얘가 쿠폰이 제대로 떨어졌다면 이 상태에서 얘를 쭉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뚜껑을 이렇게 닫습니다. 닫고 그럼 이제 밀폐된 상태죠. 그 다음에 얘를 해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은 계속 흘러가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브랜치관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은 다음에 다시 얘를 열면 브랜치관이 이제 연결이 되죠. 이게 이제 부단수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단수 공법에 대한 그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슬라이딩 밸브를 장착을 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 메인관을 감싸는 이런 그 파트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플랜지 연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 연결시키고 슬라이딩 도어 위에다가 천공기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 문을 열면 이 안에가 딱 유체로 다 채워지죠. 그 상태에서 천공기를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드릴로 이제 얘를 이제 가공을 해요. 그러면서 얘를 쿠폰을 딱 딴 다음에 위로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개폐를 닫고 그 다음에 천공기를 떼내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거를 이제 그 브랜치관을 연결하면 이제 요게 단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다 해서 이제 부단수 공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방법인데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 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높이를 줄여야 될 문제들이 좀 있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요거를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장에서 발생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자 요거 이제 현장 사진인데 자 얘가 이제 쿠폰을 딴 거예요. 쿠폰을 따니까 얘가 이렇게 쿠폰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 요 쿠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브를 대는 거예요. 리브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얘가 쿠폰 형태로 이렇게 따지는데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스프링백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뭐 하냐면 자 이미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이 배관에다가 뚫기 전에 이미 여기다 리브를 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브를 대요. 이런 식으로 리브를 됩니다.
이렇게 한 3개를 이렇게 리브를 대요. 리브를 대고 여기를 이제 따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딱 따면 얘가 스프링백으로 돌아오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몇 개를 해야 되고 요 높이는 얼마를 해야 되고 길이는 얼마 해야 되고 두께는 얼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폰이 이렇게 있으면 쿠폰이 이렇게 있으면 요 쿠폰에 리브를 몇 개를 댈 건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두께는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변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그 스펙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 과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쿠폰 형태가 이제 나오고, 자, 요건 현장인데 이미 여기 이제 그 도어 쪽에 있는 그 도어 파트고, 그다음에 도어 위에 있는 천공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스프링백이 일어나면서 드럼을 단 거예요. 드럼을 닫기 때문에 얘가 드럼이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이제 도어죠. 도어고 이게 천공기가 붙여져 있는데 이 천공기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럼이 자, 여기는 요 쿠폰 단면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드럼입니다. 드럼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쿠폰이 여기 이렇게 걸리니까 얘가 이제 여기를 치겠죠. 치면서 얘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니까 이 가이드 쪽에 얘가 닿기 때문에 이 드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작업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요 메인관에 여기다가 이미 리브를 달아갖고 리브를 이런 식으로 달아서 얘를 딱 떼낼 때 복원이 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용접을 해갖고 얘를 빼자. 이미 요걸 리브라고 하는데 요 리브가 요 드럼통 안에 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 리브는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얘기가 다 됐고, 요 상태에서 요 리브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다음 리브를 어떻게 길이나 두께를 어떻게 조정해야지 가장 최적의 복원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과제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 요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전체 풀 모델은 할 필요 없고 요 쿠폰 형태의 모델링을 했어요. 쿠폰 형태의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얘를 강제로 휘죠. 그러니까 실제로 판재를 강제로 휘인 상태에서 원형 드럼을 만드니까 그 드럼을 만든 상태에서 얘를 그 형태를 스트레스를 탁 풀었을 때 얘가 얼만큼 복원되는지, 그게 실제로 이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리브를 댔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얼만큼 복원이 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실제로 가공됐을 때 그 형태고, 그 상태에서 얘가 힘을 딱 풀어줬을 때는 얘가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겠죠. 여기 원위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이렇게 가공되기 전에 그 상태고, 그러면 얘가 리브를 댔을 때는 얼만큼 복원이 되느냐. 그래서 이 복원 길이, 그것들을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런 독특한 기법을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변형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하학적 비선형이고, 일반적으로 기하학적 비선형은 형상이 변형이 큰 상태를 이제 기하학적 변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 비선형은 우리는 기존에 정적 해석을 했을 때는 이제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탄성 영역에 실제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려보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존에 했던 해석, 정적 해석은 정적 선형 해석인 경우에는 이 구간만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탄성 구간이라고 하죠. 탄성 구간. 그리고 이 구간까지 포함하면 여기는
여기는 소성 구간이라고 하죠. 소성 구간. 근데 이 해석은 소성 구간까지 가는 상태의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이런 제로 비선형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 시간 관계상 제로 비선형에 대한 건 이제 생략을 하고 크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비선형 해석을 할 때는 첫 번째 기하 비선형, 두 번째 재료 비선형, 자, 세 번째 접촉. 이런 조건이 들어갈 때 얘를 기하학적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해석이 들어갈 때는 기하학적 비선형 NLGE NLGEOM, on. 요거 이제 NCS 클래식에서의 명령어인데 워크벤치에서는 라지 디포메이션을 이제 키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기하학적 비선형은 소성 변형. 보통 기하학적 비선형을 넣을 때는 자, 이렇게 바이리니어 타입으로 넣는 경우가 있고 멀티 리니어로 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변곡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선형 타입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하학적 비선형에 제로 비선형 바이리니어 타입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요 해석할 때 접촉 조건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요 대형 드럼, 요 드럼이 실제로 이 원형 형태의 드럼의 형상이에요. 요 드럼 형상을 강체로 보고 그 다음에 요 작은 드럼 형태가 있죠. 요 드럼 형태가 이렇게 강제로 이동을 해요. 요 원통의 반경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재료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얘가 판판하게 돼 있는 상태를 휘인 상태죠. 이렇게 휘인 상태인데 만약에 얘가 풀어진다면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 상태를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모델링 조건도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원통을 여기다 넣고 작은 원통을 여기다 넣어서 원통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를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되죠?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솔리드는 185번 요소를 썼고 이 185번 요소는 미드 포인트를 갖는 8절점 요소고 3자유도를 갖고 X, Y, Z 축으로 이제 자유도를 갖고 대변형, 대회전, 재료 비선형 접촉 모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타겟 엘리먼트는 172번, 컨택은 173번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고 여기 사용된 노드 수는 한 2168 노드가 사용됐고 엘리먼트는 2703 개의 엘리먼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상으로 모델링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솔리드 요소를 했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 있고 이렇게 그 최적을 갖는 그런 형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로 비선형은 이제 이런 그 탄성 구간을 넘는 소성 구간까지 이렇게 물성을 적용했고 제가 이제 설명을 잘못했네요. 바이리니어가 아니라 멀티리니어로 이제 물성을 넣습니다. 멀티리니어로 이제 물성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형상에서 요 쿠폰 형상을 따서 실제로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좌우 상하 대칭이죠. 그래서 4분의 1 대칭이어서 요 부분만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 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이건 이제 대칭 조건으로 들어가겠죠. 여기 대칭 조건, 여기 대칭 조건. 그다음에 여기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얘를 쭉 돌리는 그런 이제 해석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경계 조건은 이쪽 부분은 Z 방향으로 경계 조건을 잡고 대칭 경계 잡고 얘는 Y 방향 대칭 경계 잡고 그 다음에 X 방향을 고정했어요. X 방향 고정해야지 얘가 이제 이쪽으로 밀리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요 큰 원이 원통의 큰 메인관의 그 반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가공할 때의 그 원형을 강체로 놓고 얘를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요 그 쿠폰 형상이 얼만큼 복원되는지 얼만큼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지 그 해석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게 되면 자, 요 포인트까지 닿고 그 다음에 요걸 딱 지났을 때 얘가
8.11mm가 이렇게 복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보강제가 없을 때 8.11mm. 사실 8.11mm면은 한 1c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길인데 요만큼만 벌어놔도 쿠폰이 그 드럼을 건드리기 때문에 드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얼만큼 이걸 줄일 수 있느냐.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 이제 리브를 대는 거죠. 자,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3차원으로 본 겁니다. 4분의 1 대칭을 했기 때문에 확장해서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래쪽으로 나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얘가 저 끝 포인트를 지나면 원 상태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측면에서 이제 봅시다. 측면에서 보는 거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이제 가공이 되죠. 가공이 되고 그다음에 요 점을 지났을 때가 쿠폰을 딴 상태죠. 미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얘가 약간 좀 복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보강제가 있는 상태로 이제 또 모델링을 했어요. 보강제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요거는 기법이 보강제가 있는 상태에서 잠깐만요. 보강제가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 쿠폰이 이렇게 실제로는 쿠폰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큰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은 원이 여기서 요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기존에 있는 쿠폰이에요. 요 쿠폰에 지금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없는 상태에서 가야 얘가 간섭이 안 일어나죠. 자, 근데 이제 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실제로 여기다가 리브를 다 달아놔요. 이렇게. 리브를 어떤 상태로 다냐면 얘가 이렇게 가공된 상태에서 리브를 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리브를 달죠.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리브를 달아요. 자, 리브를 이제 달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단계를 한번 두 단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키면 얘가 여기 있겠죠. 이 쿠폰이 여기 있겠죠. 이 상태에는 이 모델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아예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쿠폰은 이렇게 모델링을 해요. 이렇게. 이거. 자, 쿠폰은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죠. 이놈하고 연관이 없죠. 자, 그럼 얘를 이제 가공을 해요. 자, 가공을 하면 자, 첫 번째 스텝에서 가공을 하면 얘가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딱 들어갔을 때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쿠폰을 얘하고 접촉이 일어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접촉이 일어나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서는 얘는 첫 번째 스텝,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자, 세 번째 스텝에서는 얘를 탁 놓으면 얘가 복원이 일어나려고 하죠. 복원이 일어나려고 할 때 자, 복원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요 리브가 얘가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형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를 줄어들게 하죠. 얘로. 자, 세 번째 스텝.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방법을 가지고는 이걸 구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자, 얘가 이제 쿠폰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리브죠.
리브죠. 자, 첫 번째 스텝에서 이 리브는 벌스 앤 데스에서 데스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 얘가 요 포인트 지점에 왔을 때, 얘를 데스 시켰던 거를 벌스를 시켜요. 그럼 벌스를 시키면 기존에 이미 요 그 리브와 쿠폰이 맞닿는 면이 서로 접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접촉이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면서 세 번째 스텝에서 이 힘을 풀어주면 얘가 이제 복원이 되는데 그 복원되는 양을 리브에 의해서 상쇄시켜 갖고 덜 복원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걸 하려면 이제 벌스 앤 데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 기법을 이용해 갖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얘를 요 이제 해석된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하게 보면, 자, 얘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실제로 얘가 리브도 다 있고, 그다음에 쿠폰도 다 변형이 일어나면서 서로 연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요 끝점에 와서 완전히 원형이 됐을 때 벌스 앤 데스에서 벌스를 시켜요. 그럼 얘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요 리브하고 서로 접촉이 일어나면서 복원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단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쭉 되다가 자, 요 스텝에 왔을 때 풀어주면, 자, 얘가 연결이 돼 갖고 같이 움직이죠. 그죠?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지금 얘가 약간 좀 그 리브 역할을 한 겁니다. 연결이 돼 갖고 그 상태에서의 복원량을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 상태의 복원량을 계산한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thickness, 요 간격, 피치, 그다음 피치 2, 랭스 1, 랭스 2, 요걸 다양하게 해가지고 최적의 변이를 설정을 한 거고, 그때의 최종 변이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요 상태, 피치는 얼마, thickness는 얼마, 그다음에 피치 1, 피치 2에 대한 값이 얼마다, 랭스는 얼마를 해야지 가장 최적의 그런 복원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태다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해석 말고도 다양한 해석을 저희가 진행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소개하면서 해석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